네, 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손정모입니다. 오늘 4단원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인권 보장과 헌법이 되겠는데요.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러분 책 한번 맨 앞장이 되겠고요. 앞서 1단원 행복은 좀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직 다 안 된 반도 있어. 이번 주에 그 심리검사 했었죠, 그죠? 심리검사 하느라고 2개 반이 빠졌어. 2개 반이 1시간씩 빠져가지고 그러자도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2개 반은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는 오프에서 보충을 할게요. 오프에서 보충을 할 거고, 일단 요 이제 본론으로 4단원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2학년 배우고 있는 부분과 상당히 많이 겹쳐요. 즉 정치 파트예요. 정치 파트. 교과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인권 얘기 나오고요.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 법과 관련된 거, 또 정치와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봄이 돼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너희는 안 그렇겠지? 아직 젊을 때니까. 선생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드네요. 이상하게 날씨가 풀리니까 오히려 더 몸이 조금 나른해지고, 목도 황사 때문에 안 좋은데, 아무튼 건강 잘 관리해 가면서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교과서부터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만든 PPT, 그리고 관련된 뭐 짤막한 영상도 하나 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2시간, 총 2시간, 일주일 분량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의 반으로 나누어서 올릴 겁니다. 반반씩 한 30분, 35분 정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네. 교과서가 눈이 안 보여. 쌤 안경 좀 갖고 올게요. 네. 자, 이 부분이고요. 교과서 먼저 간단히 살펴볼게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보면서 뭐 따라와도 좋고요. 교과서 지금 화면에 보이니까는 보면서 간단히 체크해도 되겠습니다. 자, 인권의 의미와 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생활 속 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다 인권이라는 말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나와 무슨 관련이 있지? 문득 인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과 관련 있는 상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그림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애기 데리고 버스 대중교육을 이용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여기 버스는 요런 버스 본 적 있어요? 그지? 이렇게 뭐가 나와줘요, 그죠? 나와줘서 장애인 또 이렇게 유모차 가진 엄마, 애기 엄마 같이 탈 수 있게 이런 거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작은 거는 선생님이 도저히 보려고 해도 돋보기를 써도 하나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어제 봤었었는데 기억이 또 안 나고, 머리도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노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자, 옆에 또 냉면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우리 인권과 좀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자, 인권의 특성 보겠습니다. 오른쪽 가서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간단한 정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가지는 거고, 국가의 법이나 일정한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즉, 두 가지 있어요. 여기서 국가 이전 그리고 자연권이라는 거지. 자연이 부여한 것. 즉, 얘의 성격은요, 국가 이전이야. 국가 이전. 따라서 헌법에, 특히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예요. 자, 포괄적 권리. 이렇게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2학년 돼서는 나와요. 포괄적 권리다. 다른 말로 열거적 권리. 아까 좀 전에 방금 얘기했었는데요. 가령 선거와 관련돼서 몇 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법에 그렇게 나이가 열거돼 있어야 그 나이에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야.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3 나이 때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전에는 뭐 20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16살, 어떤 나라에서 18살.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그런 기본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기본권이 있는 것이고, 자유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뭐 평등,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있건 없건 간에 원래부터 우리한테 본래부터 있는 권리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런 생각인 거야. 그래서 자연법이라고도 불리고요. 자연이 부여해준 것, 이런 것의 특성은 국가 이전의 것이고, 국가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것을 갖다가 헌법에 구체화시켜서 담아야겠지.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갖다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 헌법에 명시해보자 해가지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주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명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개념을 그렇게 잡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인권은 국가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이고요.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자, 오늘날 얘기 나왔는데요. 이거 2학년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1학년에서는 그렇게 칼같이 구별은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은 사회 과목에 접근할 때 항상 근대와 현대 또 안 써지네 제대로. 이 지우개가 아니라 디지털 펜이잖아요. 근데 뭐 쓰다가 이렇게 지우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훅훅 불게 되네. 거참 습관이란 게. 자, 근대와 현대 있는데 사회 과목에서는 이 구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대 세계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좀 하고 하다 보니까는 좀 편차가 많아. 선생님 보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이 기본 상식 그런 지식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앞서 OT에서 얘기했듯이 구성주의 방식에 따른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입식, 암기식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안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학생마다 천차만별이 이렇게 상식의 범위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저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시민혁명은 들어봤었지, 그지? 대표적인 게 우리 이따 배울 프랑스, 영국, 미국의 시민 혁명. 그런 걸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하고요. 색깔 좀 바꿔볼까? 오케이. 아니, 이거 PPT 하면서 해도 되는데, 이거 굳이 교과서에서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시민혁명이 있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탄생을 한 거지. 그죠? 이전에는 없었던. 예전에는 왕이 있었고 군주가 있었었는데, 이제 군주가 없어요. 나라의 주인은 군주였단 말이야. 왕이었단 말이야. 그러한 왕이 없고요. 시민이 주인인,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경제 체제가, 경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인간이 사는 가장 기본 조건에 관한 어떤 규칙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산업혁명,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된 세계가 바로 근대인 거고요. 근대 세계로 된 거고, 그게 한 200년, 18세기 정도부터 해서 한 쭉 오다가 20세기 초반에 와서 깡그리 다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온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이 대공황, 경제가 망가지니까 히틀러 같은 히틀러가 독재 스스로 막 총칼 들고 정권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선되었고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하는 짓이 완전히 반인권적인 행동만 했었지. 그지? 즉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믿고 발전시켜온 이 정치체제가 한순간에 전체주의로 후딱 넘어가는 거를 목격한 거야.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거 총체적으로 이 근대 세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많이 고쳐진 겁니다. 지금은. 방향을 좀 틀은 거예요. 완전히 근본을 바꾼 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고 지금도 여전히 시민혁명에 기반한 민주주의 기반한 정치체제, 뭐 공화정 이렇게 다 유지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많이 좀 변화를 갖고 온 거지. 그래서 20세기 초 이후 현대, 오늘날까지 현대 이렇게 대략 구별을 하세요. 시기를.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말 나오면은 이제 1, 2차 대전 이후 1, 2차 대전 대공황 이후 이 정도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식에 관한 것을 여러 번 얘기할게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뭐 책 여러 가지 읽고 해가지고 전혀 이런 게 설명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또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정규 시간이니까 만약 뭐 방과후나 뭐 부축 뭐 다른 해가지고 더 관심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모아서 많이 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뭐 더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 그래서 오늘 현대 얘기하는 거야. 현대 국적,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있다는 것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발전되어 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과거 흑인이나 여성 등 동등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투표, 선거권만 놓고 봅시다. 아까 선거권 얘기했었지, 그치? 투표. 여성이 투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예요?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물론 그 전에 19세기 말에 어디였더라? 호주 옆에 있는 나라 뭐였니? 거기서 먼저 뭐 했다 한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보편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20세기 초반이야. 그러니까 1908년이었나? 뭐 그래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경마장에서 그 여성이 이렇게 선거권 투쟁을 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그렇게 해서 또 흑인이 마틴 루터 킹 목사 뭐 들어본 적 있죠? 60년대란 말이지. 1960년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일단 완성된 법 체계를 가지고 들여온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 법 자체는 앞서가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보통선거 이렇게 실시됐었지만은 아직 그 민주주의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또 오랜 독재 기간을 거치면서 87년 6월 항쟁 들어봤었지, 그치? 그렇게 해서 시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흑인 여성 등등등등 이제 이런 얘기는 20세기 와서 일이란 말이야. 20세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인권 보장의 역사.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세요. 근대 이전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여기는 근대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근대 이전에는 다시 색깔 좀 바꾸자. 오케이. 왕과 귀족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했었고요. 대부분 평민들은 신분제도가 있었지. 신분제. 근대 이전에는 신분제였다. 그 얘기고요. 근데 점차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특히 누가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냐면 상공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많이 막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막 세금으로 막 많이 내야 되고 막 하니까는 그런 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당시 상인들이라고 하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은 피지배층이었거든. 피지배층 상인. 특히 상공업 발달이 과정에서 성장한 시민 계급은 그쵸? 지배 계급이 누려왔던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게 그래서 이들이 주도해서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 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쵸? 농민들 뭐 다 노동자도 다 같이 뭐 이렇게 합세했지만은 이들이 주도로 많이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실현돼 왔는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을 텐데요. 혹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조목조목 다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단은 제일 먼저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영국에는 왕이 있어, 그치? 그래서 의회 중심주의예요. 의회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행정부를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죠, 그쵸? 왕이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권력은 왕에게 없어요. 왕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거를 최초로 일어난 게 바로 이 영국 명예혁명,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권리장전 통해서 된 건데, 왜 명예혁명을 하느냐, 굳이 이렇게 피 흘리지 않고, 결국 이뤄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에 의회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력을, 이따가 내용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권리장전 내용. 그래서 내용 전부가 다 뭐냐면, 왕은 의회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리장전 승인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17세기 이후, 17세기니까는 몇 년도야? 아무래도 약간은 중학교 상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런 것까지는 이제 물어봐요. 17세기 하게 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1600년부터 그치? 1699 12월 31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이거 의외로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어른들도 지금은 몇 세기예요? 21세기잖아, 그치? 2000년부터 이제 2000 뭐야 이제 100년 209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네. 그지? 20세기는 1900년부터 1999년 12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자, 세기 구분 잘 합시다. 자, 17세기 이후 계몽사상 등장했고요. 사회계약설. 자, 이것도 이따가 PPT를 볼게요. 이걸로도 안 보고. 자, 그렇게 됐고, 여기서 여기까지 무려 100년가량이 있었네요. 100년가량이 있었어요. 그죠? 미국 독립선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고요. 이거 이따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다음 프랑스 입국선언이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등등 이런 것들이, 인권의 지금은 아주 상식이 된, 우리의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불리는, 생각되는 것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현실화되게 됩니다. 현실화되게 돼요. 자, 하지만 문제도 많았다.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혁명은 특히나 그 정점이라고 많이 보는 프랑스 혁명. 왜냐면은 독립혁명은 영국에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전쟁이었어요. 그지? 근데 프랑스 혁명은 한 국가 내에서 신분제가 있는 국가 내에서 그 신분제를 부셔버리고 지배층을 날려버렸어요. 어떻게 날려버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 명 단두대에서 사형시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화정이 탄생을 했는데요. 원래 약속은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나갔었는데 막상 혁명에 성공하고 나니까 이 주도 세력이 부르주아였잖아. 그죠? 자본가 상인들 이 노동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힘을 똑같이 하는 걸 싫어한 거지, 그지? 사람이 원래 그래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네. 시민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 사실 되긴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상 못하게 한 거지. 자, 그래서 자, 시민혁명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근대화 이야기할 때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나라들은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시민혁명이 잘 이루어졌는데 산업화가 안 돼. 이런 경우도 있고 산업화만 좀 어느 정도 됐는데 독재 국가가 돼버렸어. 시민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치자면 우리나라는 한 세기 안에, 100년 안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모두 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 다 이룬 아주 매우 드문,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이 대립이, 지배층이 누가 된 거냐면 자본가들. 이들이 사회 지배층이 된 거예요.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두가 다 똑같이 양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집중되기 마련인 것이고, 자본가에게 집중이 된 권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은 이제 더 배제되고 착취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업 또 여러 가지 주택 부족 문제 등등등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거야.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에 자, 19세기면은 이제 이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죠? 자, 이때 선거권 확대 운동을 했던 거죠. 차티스트 운동도 꼭 이따 기억해야겠고요.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있어요. 즉 바이마르 공화국이야. 바이마르 공화국. 이게 언제냐면은 히틀러 이전이야. 히틀러 이전.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지?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
헌법이라고 불리었던 바이마르 헌법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나오면서 거기에 사회권이 규정돼요.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즉 실업자 문제 구제해 줘야 되고 또 뭐 요즘 우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최저임금제, 요즘은 또 기본소득제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사회권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비인간적인 데가 비인간적이거든요. 가진 소수에게 부가 독점되는 구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경쟁 체제 하에 있고, 완전한 자유로운 경제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경쟁 체제 이미 먼저 뭔가를 독점한 사람은 더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 혹은 뭐가 잘못돼서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뭐 어리지만은 그런 거 느끼죠, 그쵸? 그러니까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뭐 부자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 맨날 페이지 주우러 다니고 하잖아. 이 동네도 보게 되면 새벽까지, 그치? 새벽에 선생님 가끔 2시, 3시 뭐 이런 거 촬영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바람 한번 쐬면은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분들은요 할머니들 허리도 다 꼬부랑 돼가지고 뭐 하고 돌아다니나 보면 이렇게 폐지 주고 다니고 소주병 어디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과연 먹고 살기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던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농경 사회 때도 그 이전의 사회 근대화가 되지 않았던 사회에서도 노인들이 저렇게까지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자, 아무튼 그랬던 게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 그 과정에서 자 아래로 좀 내려와 볼까? 여기는 안 나왔네. 대공황이 터지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야. 하이퍼 인플레가 나타나고 그래서 히틀러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은 뭐 많이들 봐서 알지, 그치? 전쟁 나고 2차 대전 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참정권 1910년대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역사적 맥락들이에요. 그렇죠? 독일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쟁 터지고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몇 년에 걸쳐서 문구를 막 수정하고 왜냐면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돼야 되니까 그치? 몇 년 3년인가 4년인가 걸렸어요. 그 인권선언 하나 만드는데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해서는 안 되거든.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언어로 그거 갖다가 다 의미가 통하게 정확히 하려니까 엄청나게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0년대에는 노예제도가 전에 폐지됐었지만은 여전히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흑인 민권운동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역사의 과정인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더 나아가서 지금 몇 분째 하니 벌써. 이거 교과서만으로 시간 다 가네. 이번 주에 볼 내용 요것도 또 볼 거고요. 요것도 볼 거고. 이거는 이제 PPT로는 안 했는데요. 말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20세기 넘어서 연대권이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1세대 인권, 신체의 자유 등등등등 했던 자유권, 그 다음에 사회권, 20세기 초, 그지? 오늘날 3세대 인권 해가지고 뭐 재난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요 부분은 요 뒷부분 까지 요 새롭게 등장한 인권 부분은 오프 때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벌써 시간 거의 다 됐어요. PPT 보지도 못했네. 교과서 한번 쓱 한번 훑어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지?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요 내용 지금 본 교과서 여기까지 내용 여기까지 내용 102페이지 PPT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